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ECB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휩싸였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양대 증시 연이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해운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그간 부진했었던 해운 종목들이 간만에 빵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노출도가 낮은 해운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운 관련된 업황들을 살펴봤을 때 운임 하락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잔존하는 만큼 해운 종목들이 시원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에는 물음표를 남겨뒀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간만에 해운 종목들이 웃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강력한 모멘텀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ACR이라는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오히려 항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만큼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일라이릴리에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성공적으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방긋 웃을 수가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통은 주사제 성격의 종목들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일라이릴리의 주사형 치료제도 국내에 보급이 되는 만큼 비만 치료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타이밍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원전 수명 연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맥쿼리 증권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반사수의 기대감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저희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이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결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번 주에도 정치 테마주들이 힘이 받았고 일부 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움직임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간 약했고 후반에 조금 더 탄력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장 후반부터 약세를 좀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좀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지으면서 장 초반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일본도 최근에 협상을 단행하고 있죠. 단행을 해 오면서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간밤에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3주에서 4주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이거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외국인의 자금이 소폭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하락 추세에서 하락 구간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면서 중심선 부근까지 지금 두드림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내용까지 챙겨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키워드였습니다. 해운 종목들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또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 대해서는 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운 업황이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미국이 이제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거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이슈였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오전부터 HMM도 그렇고 뭐 흥하이온이라든지 대한해운 그리고 SX 그린로지스 역시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형성한다든지 혹은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선박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10주 정도 지금 출항이 금지되고 운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0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수수료를 좀 인상할 계획이고 앞으로 매년마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서 그 반사 기대감 때문에 해운주가 좀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해운주 역시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죄다 좀 출현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이든 구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해운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챙겨주셨는데요. 혹시라도 해운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중요한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드리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막판까지 시세가 강력하게 붙어 있었던 쪽은 해운 종목들보다는 이 테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라일리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 성공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주사 치료제에서 먹는 간편한 치료제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어제 간밤에 일라일릴리가 16% 이상 오름세를 네. 좀 보였다가 좀 상승폭을 좀 축소시켜서 14%의 마감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라일릴리가 먹는 비만약 경구용을 출시 임상이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D&D 파마텍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비만 치료제가 기존에는 이제 식사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식욕 억제제를 네. 좀 투입해서 좀 살을 좀 축소시키는 그렇게 좀 흐름을 이어왔다면은 일라일릴리가 이번에 발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식사도 가능하고 물도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그런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매출이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 65% 정도가 마이너스 8%씩 감소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을 같이 보면요.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면 거의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까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일봉 차트고 월봉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인벤티지랩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과거 이제 2024년도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캔들 하나당 매 월을 가리키는 월봉인데요. 자, 보시면은 12,000원 부근에서 상단은 24,000원 부근까지의 상단을 반복적으로 매 월마다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26,000원까지 오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의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매 월마다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기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 다만 기존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근 1년 동안 돌파에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의 차트 흐름을 살펴봤을 때 돌파가 되는 경우가 조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분할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원전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제는 원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를 내놓았습니다. 보통 더불어민주당 하면 탈원전 정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해서 원전의 수명 연장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 증권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발언 때문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AI 정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급망이 많이 필요하면 원전이 꼭 필요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 말부터 그리고 5월 초까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해서 최종 본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9일까지 최저점 기록할 때가 19,960원이었죠. 요 라인이 이제 파면 소식이 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파면되면은 이제 원전이 좀 투자가 좀 미숙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물 출회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엔벨로프 상단 부근 2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아직도 유효한 그런 상황에서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7거래일 정도 랠리를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늘 종가 부근 26,000원을 일절선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전고점 부근이 27,000원 라인에서 돌파에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본전까지 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가 될 수가,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출회량이라든지 체결량이라든지 거래량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제 맥쿼리 증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7,000원 부근이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이제는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원전 종목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눌림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정책의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오름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길게 네.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자, 화면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의 흐름인데요.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매 월마다 급등을 하게 될 때는 3만 원 부근까지도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는데, 과거 2021년도 6월 달에도 3만 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매물이 다시 쭉 출회된 적이 있죠. 지금도 현재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근은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 원 부근이라든 27,000원에서 3만 원 부근이 악성 매물이 출회되는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봐도 월봉 차트로 봐도 지금이 매물대 상단에 놓여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장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관세와 정책입니다. 끝나는 오늘까지도,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장이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483선, 코스닥은 717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의 1등 자리를 지켜준 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한 수급 유입되게 되면서 1.47% 빨간불 켜면서 연일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KB금융, 한국전력과 삼양식품을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이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 함께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까지 외국인은 순매도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 HD 현대중공업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1등 종목으로 담아갔었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6.13%의 상승세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이재명 후보자죠.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 하나에 또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탈원전 축소 그리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에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특히 기관의 선택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힌 그때 그 종목은 계룡 그리고 계룡건설과 DLENC와 같은 종목들도 강한 시세 보여줬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차, 오늘 자동차주들의 강세도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속에 3.03%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비스까지 오늘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관련된 현대그룹주를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기관이었습니다. 또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다소 엇갈렸네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까지 이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잘 갔었던 종목군 역시나 바이오였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오늘 먹는 비만약이죠. 먹는 비만약에 관한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이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D&D 파마텍은 16.47%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에서 이 먹는 비만약 임상을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실제로 9개월 동안 복용을 했을 때 7.3kg가량 이 감량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함께 들리게 되면서 관련주 오늘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였고요. 외국인도 2등으로 담아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1등으로 담아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기관에서도 동반으로 가장 많이 남아갔었던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페트론, 올릭스, 3빌리언까지 오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3빌리언 같은 경우에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 2.64%의 상승세 그리고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코크로스까지도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 함께 보시죠. 네, HLB와 실리콘2, 테크윙,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은 조금 다소 엇갈렸습니다. 특히 오늘 기관에서는 엔터주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SM까지 순매수 상위 리스트의 대부분이 지금 엔터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 회피처로 부각이 되고 있는 엔터주인 만큼 오늘 기관의 선택은 엔터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1등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테크윙까지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이 대주전자재료와 삼천당제약, D&D 파마텍, 에코프로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약세는 계속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매주마다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죠. 어제도 GRT를 소개를 해드리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고점 대비로는 플러스 14%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통상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매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최근에 AI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AI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때문에 막대한 공급량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전력 쪽도 오늘 부각받으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예상이 가는 섹터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기대감, 미래 먹거리인 미래산업 중심으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됐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 캘린더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상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웅덩이 기법은 먼저 바닥권에서 선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매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이 출현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과거의 저점까지 확인을 하고 저점 부근이 10,000원이라면은 10,000원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그 여부까지 이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적중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로 펩트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펩트론이 연일 지금 5일선을 상회를 하면서 전고점을 오늘 또 두드리면서 19만 원을 찍고 윗꼬리가 출현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5일선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펩트론 종목 역시 두 번이나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월 달하고 그리고 3월 달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하단과 상단을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이렇게 85,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박스권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박스권 구간에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 웅덩이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장기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할 때는
85,000원 부근을 하회할 때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웅덩이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면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85,000원에서 무려 한 달 동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를 보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인데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폭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봉이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바뀔 때는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4월 초부터 양봉으로 음봉으로 전환되더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오실레이터 양봉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일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펩트론 역시 일정 캘린더로 접목시키면은 일정이 굉장히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음 주에 암학회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를 5월 달에 또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월 25일 날 웅덩이 신호 포착일 날 포착을 했더라면은 무려 125%나 상승을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85,000원에서 10만 원대까지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통상 방산 관련주로 대장주로 접목시켜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52주 신고가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오늘도 86만 2천 원 부근까지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또한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웅덩이 신호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밑에 하단에 검정색 띠 하단까지만 내려가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암시하는 음봉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었죠. 이때 당시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갔었고, 그때 당시에 웅덩이가 포착되면서 오실레이터도 음봉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바닥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60만 원대에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신호 포착일로부터 3월 31일 날 매수를 했더라면은 무려 42%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하나오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도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6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빈번하게 출현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4월 7일 날 6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었고, 오실레이터 역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6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4월 10일 고점 기준으로는 전고점 부근을 두드리면서 8만 9천 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도 두드리고 있는 5일선을 상회하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7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48%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LNG 프로젝트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협상이 단행하게 된다면은 조선주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과 접목시켜서 웅덩이 기법을 접목시키면은 더 시그널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매 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일정 캘린더입니다. 자, 보시면 날짜별로 검정색은 이제 모멘텀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일정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관련 종목들을 가리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의 일정 캘린더를 함께 보면요. 자, 보시면은 4월 17일, 4월 18일 날에는 LNG 일정이 있다라고 적어놨었고 4월 14일 날에는 이재명 퓨리오사 AI 방문 일정을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원전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전주도 주목해 보자라고 적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관련주들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제 바로 나갔던 GRT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일정을 어제 설명을 드릴 때 5월 초에 딥시크가 R2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하면은 일정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돼서 수익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이 종목은 3,500원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8천억인데 시총이 2천억대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 PER, 저 PBR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전일 드렸었죠. 자, 어제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14%까지 3,3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전일 이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더라면은 1거래일 만에 거의 10% 부근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BHI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정은 4월 15일 날 미국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로 지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죠. 지금 현재는 민간 국가로 지정 발표를 하기 전에 할지 말지 기대감에 따라서 4월 15일까지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4월 15일까지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몸통 부근까지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22,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원전 발언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7일 날 화살표로 신호가 뿅 떴을 때가 물이 고인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통상 18,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오실레이터가 음봉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었고, 이때부터 매집해 나갔더라면은 전고점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89%까지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앞서 확인해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군이에요. 자, 이 종목 역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살표 신호가 뿅뿅 2번 정도 출현하고 나서 최저점 19,000원을 가리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느덧 주가가 한 7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는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했을 때가 4월 9일이고 4월 9일로 기점으로 무려 31%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부터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오고 있고 3만 원 부근에서 항상 저항을 맞고 있는 27,000원에서 3만 원 부근대에서 저항을 맞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던 분들의 매물이 출회가 될 수가 있고 그 여부를 돌파해 주는지 그걸 꼭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일정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국가 일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31%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일정 캘린더나 웅덩이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꼭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내 걸로 습득을 해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기법을 사용해서 계좌 발전으로 이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힌트가 될 수 있는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저희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웅덩이 기법 나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일정 캘린더 저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고 가시죠. 탑5 종목들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률 한번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동양철관이 64%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 토마토 시스템이 40%대 수익률, 넥스틸과 S&T 에너지 20%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무려 3가지 종목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또 일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많고 이게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한 종목을 더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에어레인이라는 종목군이고요. 네,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역시 현재 LNG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좀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체 분리막 제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LNG가 통상 협상이 단행이 되면은 이 기업이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4월 22일 날 최상목 장관이라든지 이제 안덕근 장관이 미국행을 이제 단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도 반복적으로 항상 N자형을 좀 그리고 있어서 지금도 현재가 지금 N자형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얘기해 주셨고 일정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내용들 살펴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서 브리핑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다음 주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행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통상 이제 정부는 경제라든지 통상 사령탄이 22일 날 동반 출국을 방안을 유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리면서 LNG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한국은 25%의 관세를 피하려면은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90일 동안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양국 간의 경제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은 관세 협상은 더욱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최근에 일본과 협상을 단행을 했었고 계약 체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말일날 다시 이제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국이라든지 호주 그리고 인도 이 5개국을 최우선으로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미국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역시 조선이라든지 LNG 그리고 무역 균형 이런 3대 분야를 중점 의제로 선정을 하고 협상에 집중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3년 뒤에 LNG 운반선을 운송을 계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단행을 꼭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면요. 자, LNG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질소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연료 활용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기체 분리막 기술이 꼭 필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무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재무까지 같이 보도록 하면요. 자, 2022년도부터 2024년도의 재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재무는 2022년도에 120억 정도를 기록을 하다가 2023년도에 160억, 그리고 2024년도에 245억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고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10억대를 기록을 하다가 2024년도에는 19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4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역시 2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부채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이 대단한 게 거의 7,900%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은 7% 정도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PER과 PBR 보면 PBR은 1.66배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가 보면요.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상 흐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점진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이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놓은 2,000원대다라고 보시면 12,0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웅덩이 첫 번째 웅덩이를 보면요.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가 최저점인 12,000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월달 이후로 3월달에 재차 12,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웅덩이가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은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 번째 단기 웅덩이가 4회 정도 출현을 했는데, 출현할 때마다 N자형으로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다시 5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 장대 양봉 출현하고 나서 다시 한번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단기 웅덩이 출현하고 나 다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 종목 특성상 N자형 패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최근에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길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 이하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11선 부근 2만 원 부근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많은 수익을 다른 종목에서 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에어레인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추천해 주셨고, 목표가로는 22,500원, 손절가 5만 원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2만 원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5566번 참고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양상이 약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증시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는 해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직전 금요일로 인해서 성금요일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살짝 빠져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어떤 포인트를 집중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조만간 발표될 거는 이제 4월 중순 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13%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당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주들도 그 종목군들 인물들이라든지 오늘 정책주라든지 뭐 공약주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이제 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는 이제 4월 항상 말일 날에는 PC 물가 지표를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데이터에 따라서 기술주도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참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정치 테마주도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는 만큼 좀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일단 다음 주에 중요한 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 주셨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24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월요일에는 한화 엔진과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는 실적을 체크해 보시고 숫자에 좀 증명을 받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한국 증시가 늘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꼴찌가 늘 꼴찌에는 머무르리란 법이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연도만큼은 한국 증시가 체력을 굳건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말은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